주연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모시고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예, 질의응답 시간 먼저 가지고 포토타임은 질의응답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영화가 끝나서 기자분들도 이제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데 일단 기자간담회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첫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기자분들께 첫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고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사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희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착하고 현명한 왕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자랐죠? 네, 대교수님 역할을 맡은 조다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예, 기자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첫 답변으로 일단 감독님께서는 이제 창궐 이제 처음 이제 선 보이셨는데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영화를 연출하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 조금 먼저 말씀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께서도 오늘 아마 완성된 영화는 거의 처음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신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영화 창고를 처음에 그 궁중에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크리처물을 떠올리다가 약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하나 만들어서 그 이미지들이 하나씩 모여서 오늘 이제 창궐이 완성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액션이 있고 여러분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오락물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1년여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봐서 그런지 지금 조금 힘드네요. 네. 관객 여러분들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뭐 영화를 보자마자 지금 막 이렇게 좀 헐레벌떡 이곳으로 거의 뛰다시피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완성본은 이제 오늘 처음 본 것이고 이후 전에 이제 조금 덜 완성된 버전을 한번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보게 된 것인데 오늘이 훨씬 더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에서 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고생한 흔적들은 분명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건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이 느낀 부분인데요. 어느 배우분들 빠짐없이 또 어느 스태프분들 빠짐없이 다들 고생하신 그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객관적이지 못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현빈 씨 얘기처럼 조금 보기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에너지가 보셨던 여러분 기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관객분들께서 좀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떨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또 이렇게 선배님들과 이렇게 영화에 선보이고 또 보는 것도 처음이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긴장돼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도 너무 많이 됐었고 해서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좋고 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한 그대로 또 많이 살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마치 이렇게 치과 병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치료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힘을 빼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손발에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아 이게 뭐라고 참 다 아는 얘긴데 그리고 좀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다른 배우들이 저만 빼고 다 너무 고생을 더 많이 한 것 같고 대본 봤을 때 고생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너무 멋진 캐릭터들을 나만 빼고 다 한 것 같아서 진짜 정말 이렇게 멋있는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영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똑같이 영화 처음 봤고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건데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감독님 찾아뵙고 그랬었어요. 이거 제작비 1,000억인가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현실감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고 김미성 선배님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초등학생들이 봐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몇 세지? 이거 15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못 봐서 아쉬울 정도로 아무튼 저도 지금 땀이 날 정도로 몸에 힘주고 봤어요. 마지막에 집중력 있게 액션씬을 보면서 저도 빠져서 같이 출연한 연기자였지만 그냥 흠뻑 젖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네, 저기 위쪽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이현진 기자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창궐의 명장면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예, 한번 대표로 한두 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얘기하기 어려울 테니까 역시 장동건 씨와 현빈 씨의 그 격투 장면 아닐까. 네, 정말 그리고 그 앞부분에 현빈 씨가 이제 1대100 싸움을 혼자 하는 그 장면부터 쭉 이어지는 그 격투씬 정말 숨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봤을 때보다 더 잘 나온 멋있게 나온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김자준이 병판 김자준이 본인의 야심과 조선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또 그 인물 외적으로는 작품의 어떤 비극성을 더 현란하게 내비치게 만드는 그런 김자준의 시를 읊는 장면이 있잖아요. 부용로에서 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저는 본인이 출연한 장면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마지막 영화 속에서는 인정전이라고 명칭된 그 공간에서의 그 액션 씬들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현빈 씨가 처음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면서 김자준과의 마지막 혈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그 안에 액션씬이지만 안에 감정도 들어있고 어떤 절박함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 장면이 되게 멋있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시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 유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조달한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은 이번에 창궐이 할로윈 시즌에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기 개봉을 한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큰 규모로 해외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제 조다란 씨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분량은 좀 크지 않지만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머리가 되게 추우셨다고 하셨는데 촬영 전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으신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에 살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승려 캐릭터로서 어떤 딜레마 같은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고로 이쪽이 감독님이고 이쪽이 조다란 씨입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김성훈입니다. 그 해외 동시 개봉은 뭐 그걸 뭐 목적하거나 기대했던 일은 아닌데 어떻게 잘 그렇게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스럽게 같고 기대도 되고요. 외국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접하실지에 대한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덕분에 뭐 저희 극장 손익 분기점도 한 380만 명 정도로 낮아졌다고 해서 더불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머리 때문에 정말 많이 추웠고요. 뭐 따로 준비한 거는 솔직히 액션 연습을 많이 준비했는데 저도 그 얘기하고 싶네요. 가장 우리 영화에서 기억에 참 멋진 장면이 제 액션씬이 삭제된 장면입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아주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정도로 추울 줄 몰랐었어요. 근데 머리가 정말 깨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따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니 안에다가 항상 컷하면 그 안에다가 그 있죠, 손난로 2개 붙여놓고 딱 씌워놓고 액션하면 액션하기 전에 바로 벗고 하고 이거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살색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 대사도 많이 없고 뭐 그렇지만 그 살생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은 사는 게 좋은지 죽는 게 좋은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 스님의 이런 느낌이 좀 어려운 얘기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해탈의 경지에 좀 어느 정도 이른 스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야기와 사람의 구분 없이 아무튼 그때는 뭐 전쟁의 느낌이다 이거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전쟁할 때 스님 뭐죠? 승병, 예, 그런 분들도 계셨듯이 어느 정도의 그런 해탈하는 경지에 있는 스님이라서 그 살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야기를 죽이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이요. 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유원정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이제 백성들 이제 잡는 장면도 그렇고 또 좀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염원이라든지 또 현빈 씨 대사를 보면 좀 나라나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자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대사나 장면도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권력의 의지, 권력의 욕이 있는 뭔가를 나라를 바꾸고 싶어하는 김자준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그 본질과 다르게 자신의 어떤 욕망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고요. 또 하나 다른 축의 이청이라는 인물은 그런 집안에서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왕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되게 혐오와 어떤 피하고 싶은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무엇이 더 느껴나가면서 변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했고 그 마지막에 이청이라는 인물이 과연 무엇을 느끼느냐가 되게 이야기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청이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을 이청이 무엇을 보았느냐,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던 백성들과 거기에서 멀리 청나라로 도망가 있던 이청의 입장이 그걸 만나서 미안해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고 그것이 메시지라고까지 확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과연 이제 그 서사의 과정이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어떤 뭐 궁금함이나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앞에 말씀해주신 기자님과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특정 대사가 특정 시국과 특정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혹시 그런 장면이 의도적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동건 배우님께서는 배우님께서 그렇게 얼굴을 막 쓰시는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아서 좀 분장한 본인의 모습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우진 배우님께는 강철일 때도 느꼈는데 그 체격이 크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강철일 때 느꼈는데 이번에도 너무 액션을 잘하셔서 너무 인상이 깊거든요. 액션 연기의 비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는 어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뭐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즐거운 의미로 사용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이제 그 영화의 뒷부분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렇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뭐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해도 잘 안 망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제 네. 네, 기자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찬이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비결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제가 움직여봐도 어색해지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강철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검 액션을 처음 하게 되는 창궐이라는 작품의 박종사 역할을 맡으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너무 심심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횟수를 좀 많이 거듭해서 제가 스스로 어색해지지 않을 때까지 연습했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에 나왔던 질문들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 대사뿐만 아니라 사실 영화 흐름이나 특정 인물들이 되게 뉴스에서 많이 그때 2016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즌에 많이 봤던 그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연상케 했었거든요. 근데 의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이 영화를 구상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끼기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죠. 저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동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라는 대중 매체가 너무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좀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어울리는 그 마지막에 그 이미지들은 사실 기획 때부터 떠올랐던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잘 어울리는 서사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 그걸 향해서 이제 달려온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진짜 거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뭐 좀 전에 조우진 배우님의 어떤 칼 같은 것도 말씀하시면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메시지나 어떤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이 노력들이 모아져서 관객 여러분들께 재미로 다가갈 수 있는, 사실 제가 제일 집중했고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인뉴스 조정원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김희성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그 좀비물에 대한 어떻게 대선배님이신데, 네, 뭐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시작 전에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약간의 노하우 전수나 이런 연기에 있어서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현빈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도 또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스크린에 얼굴을 비추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이 캐릭터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동건 씨랑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됐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뭐 기억에 남는지 아니면 어려웠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남한테 배워서 하는 입장이라서 누굴 가르칠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워낙 이 좀비가 아니지, 우리 야귀 역할들을 가르치신 코치 선생님, 그리고 그 야귀 역할을 했던 분들 모두 다 너무나 고생하셨고 정말 잘 만들어 주셔서, 저도 그냥 사실 연습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많이 연습 못하고 그 선생님한테 좀 코치 받은 걸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하면 안 되는 거죠, 감독님?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네, 뭐 저도 그냥 도움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이청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점을 줬던 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액션을 많이 해야 되고 야기들을 많이 해치워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검술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처음에 원래 시나리오에 써 있었던 그 청이가 들고 다니는 칼은 언얼도라는 칼로 써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칼을 또 다르게 저희 이 캐릭터에 맞게 조금 새롭게 이 검술을 할 수 있는 칼을 만들어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술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무래도 청이 같은 경우는 왕위에 대한 것들이나 나라의 안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로 극중 초반에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민초들을 만나면서 변해가는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현빈 씨랑 이선빈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빈 씨는 공조 때 이어서 이번에도 좀 멋진 액션을 보여줬다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좀 야기떼들이랑 좀 액션 펼칠 때 힘든 표정이 좀 연기 안 갖고 실제 같았거든요. 좀 야기떼들이랑 액션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선빈 씨는 활 액션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좀 훈련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점점 힘들었어요. 네. 해치워도 끝없이 실제로 액션씬을 촬영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렇게 계속 검술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검술이 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또 참 반대로 또 편하게 또 찍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힘듦보다 긴장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기분들이 야기의 특성상 입이 먼저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이제 더 앞으로 나와 있는데, 검술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상대방과의 거리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 있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는 활을 처음 다뤄보고 연습을 해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정말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오는 자연스러운 활쏘기를 이제 구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아쉬운 건 말을 타면서 활 쏘는 걸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 그럼 말 타면서 아니, 말 타면서 활 쏘는 장면 자체가 없더라고요. 아예 지금 검사까지 오셔가지고 검사도 받고 했는데. 네, 다음을 위해서 나쁜 게 이제 아니라 검사를 했는데 말 타고 활 쏘는 것까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득이 아깝지만 못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시켜주신 거에 또 만족을 하고 너무 근데 제가 실제 움직임보다 더 이제 긴장감 있게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제 더 이상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기자분들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자분들께 이제 끝인사 겸 이제 앞으로 관객분들이 10월 25일에 이제 영화를 극장에서 보실 텐데 관객분들에게 각자 추천하시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해서 끝인사 겸 관전 포인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다란 배우님부터 해서 이렇게 한 분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시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지한 사람 사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확실한 주제는 오락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즐겁게 봤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아마 제가 시나리오 본 이야기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예상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 이야기가 긴장감을 끝까지 이어준다는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관전 포인트로 오셔서 즐겁게 좀 시원하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저희 영화 그 뭐랄까 오락 영화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그런 영화에 거기다 감독님은 교훈까지 주려고 애를 쓰셨으니까 뭐 빈 부분이 없는 그냥 정말 2시간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궐이 드라마적인 부분에서도 또 액션의 긴장감도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고생을 해서 또 예쁘게 또 멋있게 나왔지만 이제 그 노력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많은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꽉꽉 채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규 때 야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시선을 굽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영화를 채워주고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장르적 쾌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전 세계 19개국에 동시에 개봉하는 국가대표 영화니까요.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응원해 주셨다시피 저희 영화도 어여삐 여겨주셔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2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2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화려한 액션을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스케일적인 면에서도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케일에 걸맞게 또 음악도 굉장한 곳에서 만들어 왔고요. 런던 심포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관객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와 잘 걸맞게 또 스산하게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가장 떨리고 되게 좀 두렵고 그런 날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저희 영화 그냥 뭐 즐겁게 그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오락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일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바깥으로 대기해 주시면 자리 정돈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